필러를 놓을 때도 너무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막 위에 적당한 피부를 놓고 근육 바로 밑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탑을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기는 멘탈리스라는 근육이 잇몸뼈에서 피부까지 오는데 그게 계속 누르게 되면 더 많이 뼈에 압력이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보톡스를 놓으면 그 근육을 풀어주니까 턱 피부에서 뼈까지 누르는 힘을 이완해서 분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뼈가 깎이는 문제는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TV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 부위별 필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턱끝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홍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환자들이 턱끝 필러를 주로 시술하게 되고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턱끝 필러에 적응증이 되는 것은 코나 입에 비해서 턱이 뒤로 위치한 경우, 즉 이렇게 손을 대어 봤을 때 코와 턱끝을 잇는 선을 댔을 때 지나치게 턱이 작으면 이 손가락이 입을 스치게 지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 턱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이 코와 입을 잇는 선에 비해서 과도하게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턱 필러에 적응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끝 필러 얘기가 나오면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턱끝 필러 이동, 턱끝 필러 처짐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자갈턱 보톡스는 실제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턱끝에는 멘탈리스라고 하는 근육이 피부에서 이 잇몸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수축을 하는데 필러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수축을 하면서 근육이 자꾸 이렇게 짜주겠죠. 그렇게 되면 옆으로 퍼져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밑쪽에 넣으면 피부가 처지면서 아래쪽으로 처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면 적당한 양의 필러를 저 뼈 위에서부터 근육까지 골고루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너무 과도한 양을 넣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턱끝이 작은 경우는 2번 혹은 3번에 나누어서 한 번 넣은 다음에 턱끝의 피부가 늘어나면 또 넣을 만한 공간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늘어난 상태에서도 필러를 넣으면 더 많이 필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필러는 적절한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뼈에서 턱끝까지 이어주는 근육인 멘탈리스라고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필러를 넣었을 때 너무 많이 근육이 움직이면 이것이 자꾸 필러를 짜주게 되겠죠. 그래서 턱끝에 필러를 넣을 때는 그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보톨리눔 톡신, 즉 보톡스를 함께 주사를 하면 효과도 증진되고 필러가 이동한다든지 턱끝이 처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턱끝에 필러를 넣을 때는 턱끝 보톡스 시술과 보통 병행하는 편입니다. 턱끝 필러에 관한 여론 중에 뼈 침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형외과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뼈는 물이다. Bone is water. 뼈는 일정한 압력을 계속 가하면 그 부분이 점점 파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위에 물을 계속 떨어뜨리면 그 바위가 움푹 파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형물을 넣더라도 마찬가지고 필러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턱 필러를 넣을 때도 너무 깊이 찌어서 딱 뼈에만 놓으면 뼈가 이렇게 있고 필러가 놓고 근육이 계속 누르겠죠. 그러면 뼈가 떨어지는 물에 맞는 바위처럼 점점 여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놓을 때도 너무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막 위에 적당한 피부를 놓고 근육 바로 밑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탑을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기는 멘탈리스라는 근육이 잇몸뼈에서 피부까지 오는데 그게 계속 누르게 되면 더 많이 뼈에 압력이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보톡스를 놓으면 그 근육을 풀어주니까 턱 피부에서 뼈까지 누르는 힘을 이완해서 분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뼈가 깎이는 문제는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필러 제품들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턱끝 필러 시술 시에 어떤 필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턱끝 필러는 강한 근육이 피부를 당기고 있으니까 그 근육의 수축에 잘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자체의 탄성력이 충분하게 있는 필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선택할 때는 HA 필러, 즉 하이로닉 애시드 필러의 경우는 필러의 농도가 높고 그 자체의 탄성이 강한
조직을 잘 들어 올리는 성질이 있는 필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필러를 균일하게 주사를 해서 잘 쌓아주면 그것이 필러의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이런 턱선이나 얼굴형에는 턱 필러를 지향합니다라는 타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이렇게 코와 턱끝을 잇는 선, 흔히 리케츠 라인이라고 하는데 아래쪽 3분의 1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인데, 그 선이 턱이 부족한 경우라도 제가 턱 필러를 망설이는 경우는, 턱은 뒤에 있는데 턱이 지나치게 긴 환자들이 있어요. 긴 사람들한테 이 선을 맞추려고 앞쪽에다 턱 필러를 놓으면 갑자기 그 환자 얼굴이 아래쪽이 너무 더 길어 보게 됩니다. 왜냐,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눈이 더 띄게 돼서. 그런 경우는 환자들이 선생님 필러를 맞고 나서 얼굴이 너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뒤로 있을 때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앞으로 놓으면 돌출되니까 눈에 더 잘 띄게 되니까. 그래서 코와 입과 관련된 앞뒤 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하 관계에서 턱이 좀 뒤로 들어가 있지만 지나치게 긴 사람들은 턱 필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에서의 위 3분의 1, 중 3분의 1, 아래 3분의 1의 조화가 많이 깨져서 그런 환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 원장님과 턱끝 필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TV였습니다.